매일 10분씩 하루에 2번 집요하게 의학 지식을 파헤치는 지식탐정 김규리입니다. 소변은 마려운데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괴로울지 상상이 되시나요? 남자들의 그 말 못할 고통. 전립선 비대증인데요. 그 고통에서 해방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질 히어로 모셨습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방성학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변이 마려운데 나오질 않는다면 너무 괴로울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 전립선은 남자들이 정액을 만들고 배출하는 생식기관인데요. 그 사이를 통해서 배뇨도 함께 이루어지는데 그곳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 건가요? 요도 가까이 있는 전립선이 비정상적으로 커져서 소변의 배출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변이 마려운 건 느끼지만 통로가 막혀서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전립선은 왜 비정상적으로 커지죠? 전립선 비대증 원인은 아직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네.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대에는 50%, 60대에는 60%, 70대에는 70%가 이미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다고 말이 나올 정도로 나이에 비례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슬프다. 선생님, 근데 노화가 원인이라면 50대 이후에 많이 생기는 질환인가요? 노화가 주요 원인이고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은 맞지만 서구화되고 불규칙한 식습관,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 나이가 이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층에서도 전립선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노화 현상으로 여기고 미루기보다는 정기적인 검진으로 전립선 건강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어떤 건지 대충은 알 것 같지만 도대체 어떤 상황일 때 그렇게 불리우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배뇨 후에도 잔뇨감이 있거나 소변이 빨리 안 나오고 배에 힘을 줘야 배뇨를 할 수 있다든지 네. 한밤중에도 소변 때문에 1회 이상 깬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전립선 비대증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럼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나요? IPSS라고 하는 국제 전립선 증상표와 소변 검사,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 요석 검사, 직장 수지 검사, 전립선 초음파 등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제 전립선 증상표예요. 배뇨 증상이 매우 주관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정형화해서 전립선 비대증 중증도를 분류하기 위한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설문지는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나 또 치료 후에 평가할 때도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증상표를 작성하면 그 다음은 가장 직접적인 그 소변 검사가 필요하겠네요. 소변 검사를 통해서 요로 감염이나 결석, 당뇨 등의 다른 질환 등 동반 여부를 감별하고 그 요속 검사를 통해서 현재 환자의 소변 세기와 잔뇨량 등을 측정합니다. 특이 항원 검사, 그걸로는 어떤 걸 알 수 있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암 유무를 선별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항원 검사를 마지막으로 직장 수지 검사 및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의 크기와 종양 유무를 확인하면 모든 검사가 끝이 납니다. 증상이 있어도 선생님 병원에 가기 좀 힘들어하거나 꺼려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죠? 방치하면 할수록 치료에 드는 시간도 길어지고 요독증이나 신부전 등이 생길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급성 요폐로 인해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성 요폐요? 어떤 질환이길래 응급 상황까지 가게 되나요? 요도가 완전히 차단돼서 소변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 이제 아랫배가 볼록하고 탱탱하게 만져지면서 아주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네. 응급으로 도뇨를 통해 소변을 배출해 줘야만 하며 급성 요폐가 올 정도의 전립선 비대증 환자라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전립선 비대증은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죠? 다행히도 약물 치료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아, 약물 치료만으로도 가능한가요? 네, 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좁아진 요도를 열어주는 약물이 있고 커진 전립선을 줄여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약물만으로도 대부분의 전립선 질환은 치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물 치료는 소변이 편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먹어줘야 되나요? 약은 일시적으로 복용하기보다는 꾸준히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회를 먹으라고 하면 육회를 꼭 다 드셔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 약물 치료로도 좋아지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수술요법을 고려하는데요.
내시경을 통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이 있고요. 최근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홀랩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홀랩 수술은 어떤 수술이죠? 홀뮴 레이저를 이용해서 전립선을 제거하는 수술 기법인데요. 크기가 매우 큰 거대 전립선 비대증 환자나 비형적인 전립선 비대증도 개복 수술을 하지 않고 요도 내시경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출혈이 매우 적고 재발률이 낮아서 현재 전립선 수술로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수술법입니다. 개복을 하지 않고선 수술할 수 있다고 하면 나을 때도 빨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부터 평소에 떠도는 이야기들은 무성했지만 그 확실한 답은 알 수 없었던 그 질문들을 추려서 선생님께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혹시 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까요? 전립선 비대증은 정상적인 전립선 조직이 증식하는 것이고 전립선 암은 변이된 암 조직이 증식하는 것으로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아, 전혀 다르대요, 여러분.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립선 암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40세 이상의 남자라면 1년에 한 번씩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검진을 추천드립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수술하면 요실금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대요. 과거에는 임상 경험이 부족해서 수술 후에 요실금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예전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하지만 네.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거의 발생하지 않고 혹여 발생하더라도 약물 치료비 간단한 시술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실 고민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자전거 안장이 전립선을 자극해서 비대증을 악화시킨다고 알고 있지만 해부학적으로 전립선은 자전거 안장과 5cm 이상 충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장시간 자전거를 타게 되면 배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과하지 않게 적당한 시간 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토마토나 녹차를 섭취하면 전립선 크기를 줄일 수 있다라는 말이 있대요. 어떤가요, 선생님? 토마토나 녹차를 섭취하면 네. 크기를 줄인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전립선 건강식품으로서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유의미한 증상 개선이나 전립선 축소는 없습니다. 앉아서 소변 보는 것이 전립선 비대증 개선에 효과가 있다, 없다? 그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아, 없어요? 네. 앉아서 소변을 볼 때 복압이 증가해 소변 줄기가 세게 나온 듯하는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네. 그게 익숙해져 버리면 나이가 들었을 때 배뇨 장애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일 10분 하루 2번. 습관처럼 닥터 OBS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